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아마존이 오는 12월 자체 AI 전용 칩을 출시할 것이란 소식에 간밤 엔비디아의 주가가 1% 이상 하락했습니다. 아마존이 이번 AI 칩인 트레인리움2를 성공적으로 개발하면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크게 줄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13일 AMD가 AI 칩 개발에 집중하기 위해 전 세계 인력을 4%가량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구조조정 대상은 1,000명가량 규모로 추산이 되는데 이 소식에 간밤 기업의 주가는 3% 내렸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13일 한때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이 93,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미국 대선 전 7만 달러를 밑돌다가 트럼프 재당선 결정 후에 최근까지 35%가량 상승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희귀질환 유전자 검사 기업인 3빌리언이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합니다. 기업의 최종 공모가는 희망밴드의 하단인 4,500원에 확정됐는데 지금 이 시각 기업의 주가는 공모가 대비 30% 이상 오른 6,0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14일 목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이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석권하게 되면서 트럼프 트레이드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고 있는 간밤 뉴욕 증시 결국 보합권에서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나스닥만이 소폭 하락 마감했고요. 이날 발표됐던 10월 CPI는 예상치에 부합했지만 이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었고요. 또 비트코인은 이날도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93,000달러 선을 돌파했지만 관련주인 코인베이스 20%가량 급락 나오면서 꺾이는 모습이 관측됐습니다.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날도 2%대 내림세를 이어가는 등 이 AI 반도체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했고요. M7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마존이 자체 개발 AI 칩을 출시한다는 소식에 2%대 이상의 강세를 보인 아마존. 이 부분은 저희가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양자 컴퓨팅의 신흥 강자죠. 아이온큐가 새로운 특허 취득을 발표하게 되면서 16%의 급등세 또다시 보여줬습니다. 이 소식에 오늘 장 초반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 따라서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우리 시장 정말 비관론이 여느 때보다 짙어진 하루였습니다. 이 소식에 정부가 환율 구두 개입을 통해서 정책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섰죠. 지금 이 시각 그 효과가 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제건, 우주항공, 조선 그리고 방산까지 이 트럼프 관련주 아직까지 우리 시장에서는 좀 유효한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전체적인 시장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가장 먼저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랙 먼데이 이후 최악의 하루였습니다. 어제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종목이요. 코스피 시장에서만 190개에 달했습니다. 다행히도 이 정부의 신속한 대응에 힘입어서 0.75%가량 다시 한번 반등 주고 있는 코스피 시장 2,435선 막 지나가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피 현재 수급 동향 가장 중요하겠죠.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제 이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매도세를 이겨내지 못했던 코스피 시장 오늘은 외인 여전히 팔아치우고 있는 모습이 다소 아쉽지만요. 다행히도 개인과 기관이 여전히 이 매수 우위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약 3% 가까이 크게 급락 나왔었던 코스닥 시장. 오늘은 1.57%. 어제 이 급락분을 되돌리진 못했지만요. 다행히 700선 지금 아슬아슬하게 되돌리고 있는 모습 나오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현재 개인과 외국인 현재 나란히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만이 나홀로 매물 담아내고 있는데요. 이 코스닥 시장에서의 개인 투자자들의 패닉셀이 아직까지는 조금 회복되지 못한 모습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대 지수가 다시 한번 반등 주고 있는 오늘 우리 시장. 이번 주 남은 하루가 남아있죠. 내일까지의 이 반등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정말 마지막 고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또 오늘은 옵션 만기일인 만큼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 시장의 흐름에 즉각적으로 대처를 하시기 바라고요.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 바로 마리화나 관련주가 기다리고 있네요. 이 마리화나 관련주 업종 섹터는 마리화나에 해당이 되지만요. 차트상으로는 낙폭과대주에 해당되는 종목이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어제 이 정부가 37조 6천억 원 규모의 채안펀드, 이 채권시장 안정펀드에 이어서 지금 시각은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까지 국내 증시 수급 개선이 기대되는 이 하루입니다. 여기에 오늘은 증안펀드 조성 모멘텀까지 좀 나와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계속해서 저희 이어지는 정보 계속해서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릴 거고요. 그렇다면 이 낙폭과대주, 이 중에서 오늘 저희가 만나볼 주인공 누가 될지 잠시 후에 공개할 거고요.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 신나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나라 시장은 엄청나게 빠졌죠. 최근 계속 떨어졌는데 어제도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뭐 여기저기에서 뭐 여의도 증권가에서도 지금 국내 펀드들 환매해달라고 뭐 난리가 났다고 하고요. 지금 국내 투자자들이 지금 코인 시장 막 급등하는 거 바라보면서 그다음에 해외 주식, 미국 주식 여전히 고공행진하고 있고 잘 올라가는 거 바라보면서 상대적인 박탈감, 그다음에 환멸까지 느껴가면서 이제 국내 주식을 못 해먹겠다. 뭐 이런 이제 기조들이 막 나오면서 그래서 어제 매도세가 좀 더 거셌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일단락 되면요. 반등을 줘요. 원래 주식이라는 거는 단순합니다. 돈이 들어오면 올라가고 돈이 빠져나가면 빠지는데 지금은 그런 박탈감, 그다음에 환멸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국내 주식들을 이제 다들 회피를 하죠. 뭐 블룸버그 통신에서 대한민국의 미국 주식의 보유량이 140조, 그러니까 1,000억 달러로 넘었다라는 기사도 나왔고, 토스증권 같은 경우도 이제 해외 주식들을 매수할 수 있게 아주 쉽게 플랫폼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8배가 증가했다라는 걸 보면 확실히 지금 자금들이 이탈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간히 올해 초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국 주식도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럼 한국 주식은 영영 안 가고 맨날 떨어지느냐? 뭐 무슨 밑둑이 깨져가지고 계속 줄줄 흘러내리기만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이 공포가 어느 정도 딱 끝나게 되면 빠진 상태에서 이제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이 나오게 돼요. 근데 오늘 그 반등의 시작이냐? 그거는 아직은 쉽지 않아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일단 해외 시장부터 볼게요. 해외 시장은 일단 다우존스나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올랐다고 어제 CPI 지수 예상치만큼 부합하면서 좋게 나온 거거든요. 적당히 잘 나온 거예요. 근데 시장에서 안 좋은 얘기가 지금 막 나오고 있는데 그 안 좋은 얘기는 미국은 오면 다 튕겨냅니다. 뭐 예를 들어서 트럼프 정부 내에서는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얘기가 흘러나왔대요. 그러면 미국 시장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러면 초폭락을 해야 돼요. 이렇게 아주 그냥 박살이 나서 4만 깨지고 3만 6천 내려가고 2만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엔비디아 반토막 나야죠. 그러면 금리 인하 안 한다는데 돈도 안 풀리겠다는데, 근데 그거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누가 지나가다가 그냥 한 얘기예요. 한 얘기. 그러니까 미국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왜냐? 트럼프는 그리고 연준은 돈을 풀어댈 거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할 거기 때문에. 트럼프가 본인이 직접 금리 인하 안 하겠습니다, 금리 인상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었으면 물론 그러면 미국장 다 한가 같겠지만 그렇게 할 위인도 아니고요. 그렇게 얘기가 나온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트럼프가 금리 인하 안 할 거다, 금리 인하 종료시키고 상승시킬 거다 하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한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죠? 만약에 미국장이 조정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 떨어지게 되면 트럼프라는 위인은 이전에서도 봤지만 돈을 막 풀어대고 금리 인하 안 한다고 연준 의장을 갈아버리는 그런 기조를 보였기 때문에 어쨌든 미국 시장도 어쨌든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지만 하나도 안 흔들려요. 이게 뭐가 흔들리는 거예요? 자, 근데 미국장이 어쨌든 그런 얘기 나오고 저런 얘기 나오고 뭐 그러면서 뭐 이제 관세에 대한 문제들 뭐 이런 얘기를 꺼내면서 지금 아시아 증시가 어제 떨었다 그러는데 이것도 좀 기가 찹니다. 아니 우리나라만 열심히 떨어져. 우리나라만. 일본도 요만큼밖에 안 떨어지고 대만도 요만큼밖에 안 떨어집니다. 우리나라만.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일단락되면 지금 시장에 나는 모든 악재들은 대만도 대충 먹다가 튕겨버리고, 미국은 아예 먹히지도 않아요. 그냥 다 튕겨버리고,
우리나라 시장만 뭐 악재다 그러면 그냥 다 받아들여가지고 떨어지기 바쁜데 이게 이제 심리가 얼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계속 미국 시장 올라가고 막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국내 주식에 실망감 때문에 매수세가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크게 일단락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다우존스, 나스닥 여전히 강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치려고 올라가질 못하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치고 올라가질 못하는 것뿐. 근데 오늘 조금 반등 나오죠, 종목들이. 낙폭과대에 대한 반등입니다. S&P 500도 마찬가지고. 어제 반도체 찍어 밀렸다 그러는데 뭐 여기 얘네들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나라가 걱정이지. 여기 또 지지한다면 또 올라오겠죠. 자, 일본 시장입니다. 어제 조금 빠졌다 그래요. 근데 얘네들은 우리나라 따지면 최소한 여기는 내려와야 우리나라랑 비슷한 거라서 여전히 강하고요. 그리고 대만 시장. 이때 TSMC 무슨 관세 문제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흔들렸는데 어제는 거의 안 떨어지고 오늘도 0.57% 전저점 지지.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크게 얘네들은 문제가 없어요. 우리나라 따지면 다 얘네들은 이쪽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우리나라만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많이 내려와 있으니까 우리나라 코스피 보면 너무 많이 내려와 있으니까 이제 떨어지기가 민망한 거죠. 그래서 지금 종목들이 반등은 나오고 있는데 뭐 삼성 SDI도 오늘 4.7% 반등 나오고 네이버도 3% 반등 나오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도 1.5% 반등 나오고 하는 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 반등이 이어지면서 이 코스피, 코스닥 이 차트가 지금 도치 모습이 아니고 이걸 봉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아직 봉의 모습은 없다. 왜? 미국장이 지금 느낌이 뭐예요? 옆으로 횡보하다가 살짝 조정. 내려올 수 있잖아요. 살짝 조정 받을 수 있어요. 왜냐면 많이 올라왔으니까. 쾅 떨어지는 거는 미국 망한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미국 망하진 않으니까 살짝 조정을 받겠죠. 그 조정 받는 가운데에서 우리나라가 여지껏 보여줬던 기로를 볼 때에서는 미국장이 급등하지도 않고 살살살 밀리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이렇게 올라가는 거 저 못 본 지 한 1년 됐습니다. 못 본 지는 1년 됐고 그냥 코로나 이전에서는 잠깐 봤던 것 같은데 미국장 살짝 떨어져도 그러니까 미국장이 지금 올라갈 생각 않고 살살살살 밀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살살살 밀리거나 다시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요걸 가지고 바닥이다라고 논하기는 아직 어렵다. 하지만 많이 빠진 종목들은 더 이상 빠지면 안 되죠. 많이 빠진 종목들은 좀 덜 빠지고 많이 올라간 애들만 좀 빼야 되는데 이런 애들은 좀 떨어져야 되는데 이런 애들은 또 올라간단 말이죠. 알테오젠도 그렇고 많이 올라간 애들도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또 이걸 보면 또 극심한 차별하고 그리고 전선 전력 이쪽 설비 관련주들은 어제도 강하고 오늘 강한 것은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의 트럼프가 일단 원전하는 데 있어서 둘 다 의견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원전 테마주들이 오늘 강한데 하여튼 시장이 조금 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지수가 좀 더 강하게 움직여줘야지만 좀 더 분위기가 살아나고 진짜 반등은 그래서 찾아오는데 결론은 지금은 진짜 반등은 아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강한 거는 인정. 조정받아도 강한 거는 맞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종목들은 이렇게 반등을 일부 주는 애들은 있지만 이걸 가지고 아직 우리나라 시장이 정신을 차렸다라고 보기에는 시기상조. 아직은 멀었습니다. 요거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혹시나 오늘 우리나라 종목들 지금 뭐 제일 일렉트릭 급등 나오고 대원전선 급등 나오고 가온전선 급등 나오고 삼성전자 1.7% 나오고 올라가고 고려아연 7.8% 올라가고 뭐 이것저것 종목들 반등 나오니까 야 이거 바닥이다. 지금 펩토론도 엄청나게 움직이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종목들을 야 움직인다 해가지고 아직은 함부로 물타기를 강하게 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물론 많이 빠졌으니까 단타는 가능해요. 뭐 물타기도 가능하고 단타는 가능한데 지금의 여러분들의 그 만약에 뭔가를 사면서 물타기를 하든 오늘도 낙폭과대 종목을 갖고 왔는데 사면서 어떤 마인드로 사야 되냐면 아직 시장은 바닥이 아니구나. 하지만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한번 단가를 조금 낮춰볼까? 뭐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한번 단가를 낮춰볼까라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은. 단타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나 다음 주에서 또 한번 다시 쿵 하고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한번 담갔다가 한번 먹고 한번 빠져볼까? 그러니까 치고 빠지게 해볼까? 이런 마인드로 이제 해야 되는 거지. 야, 여기 바닥이니까 이제부터는 더 이상 안 빠질 거야. 무조건 올라갈 거야. 아직 이거는 아닙니다. 그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그래서 5일선 양봉에 연속 양봉에 강한 장대 양봉이 나와야 돼요. 이게 바닥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바닥이라는 건 긴 양봉이 나와줘야 돼요. 확실한 바닥이면 나올 겁니다.
만약 오늘 그게 확실한 바닥이라면 오늘 코스피 3%, 5%왜 급등이 안 나와야 됩니까? 나와야지. 이게 진정한 바닥이라면 오늘 5%짜리 장대 항공 코스피 코스닥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빠진 게 얼만데요. 근데 지금 나오는 게 뭐예요? 코딱지만큼. 도지예요, 도지. 그러니까 도지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잠깐 멈추는 걸 수도 있고 더 빠지기 위해서 고민하는 걸 수도 있고 뭐가 됐든 하여튼간 확실한 바닥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 도지 갖고는 안 돼요. 장대 항공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아직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이 낙폭 과대 인식과 더불어서 정부 조치로 인해서 일부 종목에서는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요. 아직까지 완전한 바닥을 확인하기에는 좀 시기상조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성급한 추가 매수는 자제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그럼 대체 어떻게 대응해야 하냐? 참 답답하실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아직까지도 종목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샵 008-2번을 통해서 이 문자로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또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반드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장의 표적 종목 지금 바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 표적 종목 오성첨단소재입니다. 이 낙폭 과대주의 대표적인 종목이죠. 매수가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성첨단소재, 이 지금 시각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슬슬 좀 반등 주고 있는 흐름 나오고 있네요. 1.5%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1,4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전문가님, 오성첨단소재 요새 좀 자주 나오는 종목 중에 하나죠. 오늘은 어떻게 한번 다가가 볼까요? 자, 일단 너무 많이 빠졌고요. 고점 대비 한 70-80% 빠진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빠진 게 일단 이제 반등을 시작하게 되면 그리고 만약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직 완벽한 바닥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흔들릴 수도 있는데 시장이 흔들려도 이런 애들은 덜 빠집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요. 종목들이 막 푹푹 떨어지고 막 갑자기 공포에 밀리면서 떨어졌지만 오성첨단소재는 많이 빠지지도 않았어요. 얘랑 비슷한 우리바이오는 어제 오히려 거꾸로 올라갔고요. 많이 빠진 종목들의 특징인데 그런데 이 종목들이 주인이 있느냐 없느냐에 봤을 때에서 외국인들이 자꾸 삽니다. 외국인들의 비중들을 계속 늘리고 있어요. 그리고 앞전에서 거래량도 대단하고 그리고 얘가 트럼프 관련주란 말이죠. 내년서부터 이제 트럼프가 이제 본격적으로 정책들에 대해서 이제 본인들이 이끌어가겠죠. 이제 임기 시작이 내년부터니까 그럼 내년서부터 시작할 때에서 본인이 얘기했던 대로 마리아나에 대해서 뭐 21세 이상 기호용으로 뭐 풀어준다 그랬으니까 뭐 그것도 풀어주겠지만 이왕 풀어주는 거 제약적으로 혹은 연구 목적으로 아니 기호용으로도 풀어주는데 뭐 그쪽으로 얘기가 안 나오겠어요? 이거를 못하게 막는다 그러면 모를까? 그러니까 분명히 얘기는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얘기 나올 때에서 급등이 나올 것 같으니까 외국인들은 뭘 알고 있겠죠. 자기네 나라니까. 자기네들이 뭘 알고 있으니까 자꾸 매집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따가 차트를 보면은 앞에 거래량과 외국인들이 자꾸 매집하고 있는 모습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지금 막 급등이 있는 이제 셀리디 같은 종목들도 세력주 작전주거든요. 어제까지 엄청 빠졌다가 엊그저께 엄청 빠졌다가 어제 상한가 가고 오늘도 20% 넘어가고 이틀 만에 50%가 넘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 종목 거래 실린 종목들이 조만간에 바닥을 치고 제가 오늘 막 코스피가 막 5% 올라가고 코스닥이 5% 올라가고 막 그랬으면 이런 종목들을 그냥 질러라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매력적인 종목인데 시장이 아직 바닥을 안 쳤어요. 그래서 그냥 갖고 있는 사람들은 비중을 적당히 갖고 있다면 늘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보기 때문에 오늘 가지고 나왔고요. 가격 전략은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첨단소재 저희 매수가는 잠시 후에 공개할 거고요. 가장 먼저 이 지난주 표적 종목 현재 상황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시죠.
네, 지난주 표적 종목 현재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11월 4일과 5일 현대약품 4,110원 선에 만나봤는데요. 7.7%의 상승률 기록하면서 목표가를 완벽하게 달성해줬고요. 이어서 11월 6일 현대약품 4,150원 6.6%의 상승률 기록하면서 목표가를 달성해줬습니다. 또 11월 7일 퍼스텍 3,270원 7.8%의 상승률 기록하면서 마찬가지로 4거래일 연속 목표가를 달성했고요. 11월 8일 오성 첨단 소재 1,515원 선에 만나봤는데 1.8%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네요. 이어서 이번 주 상황 바로 보도록 하시죠. 가장 먼저 11월 11일 한미사이언스 37,000원 선에 만나봤는데요. 1.1%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요. 11월 12일 퍼스텍 3,100원 그리고 11월 13일 국제약품 5,300원. 마찬가지로 두 종목 모두 아쉽게도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한 주간 상황 다 같이 만나보고 왔는데요. 가장 먼저 이 지난 표적 종목 국제약품 앞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한번 대응을 해볼지 이 추가적인 대응 전략 짜볼 거고요. 또 오늘 장의 이 오성 첨단 소재 과연 이 매수가가 어떻게 될지 저도 너무 궁금한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어제 말씀드렸던 국제약품은 일전에 한번 추천을 나와서 수익이 났다가 어제 같은 경우는 장이 안 좋으니까 떨어지면 다시 공략을 해서 매매적인 관점으로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가격이 안 돌았을 뿐입니다. 자, 국제약품 차트를 보면 5,300원이 여기 저점이죠. 어제 종목들 시장들이 너무 심리가 약해서 좀 과하게 좀 떨어지는 부분들도 있었고 우리나라 지금 지수도 그렇고요. 근데 제일 큰 문제는 과하게 떨어졌으면 반발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와야 됩니다. 당근 가격이 원래 막 요만한 거에 뭐 800원, 1,000원 하는데 뭐 이게 뭐 잘못된 제품이 아니고 이 당근 가격이 갑자기 50원으로 떨어지면 동이 나야 되거든요. 그렇죠? 반발 매수세. 누가 막 사야 된다, 싸면. 예를 라면 같은 경우도 요즘에 비싸죠. 라면 뭐 5개 든 거 예를 들어서 뭐 2,500원이라 치게 되면은 이거 한 1,000원에 팔면 이마트 가서 다들 그 주워다 그 코너가 사라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싸면은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와요. 왜 안 들어와요? 저 라면은 지금 먹으면 독극물이 들었대. 저거 먹으면 죽는데. 다들 겁나니까 그렇죠? 저거 먹으면 살이 200배 찐대. 이거 먹으면 다음 날에 30kg 찐대. 뭐 이런 이제 공포감. 뭐 그런 거죠.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지금 그렇게 믿음을 안 주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가 그렇게 강하게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뭔가 이슈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니까 어제 종목들이 쿡쿡쿡 떨어지니까 그래서 가격을 밑으로 내렸던 건데 근데 얘는 그거와 다르게 안 빠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의 심리는 최저로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안 빠진다는 거는 이거는 누군가가 주가 관리를 하고 있다 생각을 해서 그래서 어제 5,300원을 얘기했던 건데 뭐 가격이 안 들어왔으니까 근데 만약 오늘 시장도 쿵 하고 떨어졌으면 5,300원 쪽으로 내려왔었을 것 같은데 오늘은 그래도 낙폭과대 종목들이 반등을 주면서 빠지지는 않네요. 뭐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행일 거고 없는 사람들은 아쉬울 거고 근데 이제 반등이 시작되게 되면 굳이 이 종목을 갖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등이 시작됐을 때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많이 빠진 상태에서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갖고 있으면 이것도 작전주 세력주 같은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오르긴 하게 되는데 시장이 많이 빠졌다가 아까 5일선 돌파, 그러니까 코스피 코스닥이 강하게 3% 5%대 장대 양봉이 나온다는 얘기는 그 장대 양봉의 의미는 강한 매수세입니다. 뭔가 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프로그램 매수로 들어오든 뭐 기안 펀드가 들어오든 국민연금이 집 나갔다가 돌아오든 뭔가 자금이 강하게 들어오면 근데 들어올 수도 있죠. 지금 한국 시장이 너무 싸니까 삼성전자부터 너무 가격이 싸니까 뭐 국민연금이 봤을 때에서 이거 너무 싼데 이 정도면은 미국 주식 안 사도 되겠는데 하면서 갑자기 생각을 바꾸고 우리나라 주식을 사 들어오겠다라고 막 갑자기 말을 바꿔서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큰 자금들이 들어오잖아요. 큰 자금들이 들어오면 그런 분위기는 바뀌면서 장대 양봉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장대 양봉이 그래서 강한 매수세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다들 눈치를 보는 것 같아서. 근데 만약에 그 급등 나오게 되면 굳이 이것보다는 많이 빠진 종목이 유리합니다. 많이 빠진 종목이. 그래서 지금 시장이 많이 바닥을 치고 반등이 시작이 되면 이런 애들은 급등보다는 그냥 뭐 요 정도 자리 내에서 움직일 정도? 이 정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낙폭과대 종목들이 언제 멈추느냐가 지금 관건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급등 명중 종목
넘어가서 자, 샤페론부터 퍼스텍까지 보겠습니다. 오늘도 퍼스텍이 좀 움직이네요. 자, 샤페론. 자, 오늘 샤페론이 어제는 좀 잘 버텼습니다. 어제 시장이 출렁거리는 가운데 잘 버텼다가 오늘은 좀 빠지는데 뭐 이거 뭐 늘 얘기하지만 이제는 지겹죠, 듣기도. 그렇죠? 안 떨어져요. 올라가지도 않지만 잘 떨어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걸 매매 관점으로 이제 일로 밀리면 여기 전저점 여기가 지지가 되면 이거 누가 자꾸 주가 관리를 하니까 안 떨어지겠죠. 아니 지금 우리나라 시장 종목도 삼성전자 떨어진 거 봐봐. 이렇게 떨어졌는데 대형주도 다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게가 이렇게 안 떨어진다는 거는 이걸 들고 있는 애들이 떨어지면 자기네들이 아쉬우니까. 그래서 이게 만약 일로 전저점 자리로 들어오면 단타가 된다 그랬죠. 깨지면 안 됩니다. 깨지면 손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사라는 것도 아니지만 밀리면 단타적인 관점에서 이거는 계속 좋은 쪽이고요. 보유자 영역입니다. 끌고 가는 사람들은. 자, 다음은 국제약품. 뭐 좀 전에 얘기했으니까 자 이거 12.3% 올라갔던 건데 11월 1일 날 11월 달 첫날 딱 들였던 종목이었는데 목표가 달성하고 많이 빠진 게 없어서 그게 좀 아쉽죠. 이게 많이 빠졌으면은 올라갈 목표치가 굉장히 클 텐데 지금 얘 말고도 올라가야 될 애들이 너무 많아서 어쨌든 여기 전저점 안 깨지면 그러니까 어제도 절반을 어느 정도 팔라 그랬고 뭐 오늘도 절반 이하로 비중을 가지고 있다면 가지고 가도 되는 종목은 맞는데 시장이 낙폭과대가 콱 하고 그렇죠. 낙폭과대가 확 움직이게 되면 이게 낙폭과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떨어진 거는 낙폭과대가 맞지만 최근 2달 동안에서는 낙폭과대가 아니라서 그러니까 최근에 많이 빠진 종목들이 반등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불리하다는 거지. 차트나 주가 관리하고 있는 저 누군가의 그 애들한테는 저 종목은 일단 주가 관리가 되니까 안전한 종목이 되겠죠. 자, 그렇고 자 퍼스텍. 자, 방산주. 어제는 방산주가 좀 떨어지던지 오늘은 다시 또 움직이네요. 7%대. 시장이 지금 뭐 아주 강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막 넘어간다는 느낌보다는 또 여기서부터 여기에서 걸릴 거다는 생각으로 못 팔았던 사람들이 절반을 다시 팔고 나머지는 가져가도 되는 게 얘가 바닥에 있어요. 이렇게 막 여기 떠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따지면은 2년 동안 50% 빠지고 이제 들어주고 작년에서도 올라가질 못했던 방산주, 트럼프 관련주, 트레이드 관련주에서 방산주, 뭐 조선주, 뭐 우주항공 뭐 이런 애들이 아직 여전히 건재하고 걔네들이 최근에 흔들릴 때도 크게 안 흔들리고 차트가 살아있는 거 봐서는 계속 그쪽으로 또 몰려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럴 때 얘가 못 간 애들의 하나로서 우주항공이고 드론이고 방산이니까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희망이 있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서도 오늘도 보면은 지금 이상한 종목들 들어가서 무너져서 막 고생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 퍼스텍이 좀 안전한 종목으로 판단이 좀 됩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사람들은 비중 줄여서 버텨도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제 오늘의 표적 종목 오송첨단 소재. 자 어제도 보면 오늘도 보면은 트럼프 관련주들 이슈가 되는 것들이 이제 잘 움직입니다. 조선주가 그랬죠. 조선주가 이제 한국의 협업을 원한다라는 기사 때문에 최근에 조선주가 강했고, 그다음에 전선 테마주들은 앞으로 3배 정도 더 확장을 시킬 거다라는데 민주당의 의견에 공화당인 트럼프도 오케이 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급등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그 전에서도 뭐 방산이라든지 뭐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얘네들이 강하게 움직였단 말이죠. 근데 이 마리화나 관련주들은 트럼프 관련주니까 이것도 얘기가 나오겠죠.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해리스 테마였지만 이제 해리스는 이제 뉴스도 안 나오죠. 뉴스에도 여러분 뭐 해리스가 뭐라 그랬다, 해리스가 뭐 말한 거에 대해서 기사 나오는 거 있어요? 이제 나오지도 않죠. 거기는 이제 끝났고, 이제 트럼프의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나, 동맹국한테 뭐 방위비를 얼마를 내라라고 얘기를 하든 뭐 그런 것들이 이슈가 크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가 나오든 하여튼 방산주, 그다음에 뭐 조선주,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그다음에 요 마리아나, 그러니까 그 동안에서 뉴스가 있었던 것들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계속 움직이니까
그쪽이 집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많이 빠졌어요. 고점 대비 빠지기는 한 52% 빠졌고 전저점까지 다 내려왔고 앞에 거래량은 많이 실려 있고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셀리드도 엄청 많이 올라갔는데 거래가 많이 실렸죠. 많이 빠졌죠. 어제 상한가 가고 오늘도 급등 나오죠. 23%까지 급등 나오고 지금은 10%대. 그러니까 도합 오늘 고가까지는 한 53% 올라간 거 지금도 41%대 올라가 있는 저점 대비. 근데 이게 끝나는 게 아니 끝났어요. 이게 또 이러다 또 올라가 이러다 또 올라가. 왜냐면 거래량 보면 그게 보여요. 거래량이 실려 있는 거니까 거래가 없으면 참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거래가 없으면. 근데 거래량이 실린 종목은 누군가 들어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게 올라가요. 근데 오성 첨단 소재도 비슷하죠. 그래서 이전에 여기서 사고 여기 사고 그래갖고 수익이 났다가 여러분들 한 15% 수익 났다가 지금 손실 나가지고 한 20% 깨진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가지고 있으면 저는 간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외국인들이 자꾸 사니까 여기 보면 외국인들이 계속 사죠. 계속 사요. 개인들이 최근에 떨어질 때 산 게 아니고 개인들이 다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이 사고 있고 거래량도 최근에 실렸다가 지금은 다시 말랐지만 거래가 다시 들어오겠죠. 셀리드처럼 반등을 주지 않을까 싶어서 요거를 오늘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전에 샀던 사람도 추가 매수가 되고요. 얼마에? 지금 1,409원 정도면 추가 매수가 됩니다. 시장이 만약에 다시 흔들리더라도 크게는 안 빠질 거예요. 이미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미 이렇게 들어온 애들이 더 떨어지면 쟤네들도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1,409원 정도에서 추가 매수를 하고 근데 마인드는 오늘부터 계속 급등한다는 마인드보다는 이 정도 저점에서 이제 외국인들도 매집을 하고 있고 트럼프 테마니까 트럼프 입에서 마리아나에 대한 뭔가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가 뭐가 나오겠죠. 본인이 얘기 한번 했으니까. 그래서 마리아나에 대한 이제 미국 정부에 대해서 뭔가 그 풀어주는 법을 풀어주는 뭐란 그런 얘기가 나오주면서 뭐 사인도 하고 도장도 찍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뭐 그때에서는 이쪽으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기대를 하고 다른 종목에 물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많이 빠지고 거래량이 확실하게 들어와 있고 외국인들 사주고 있는 그렇게 해서 2,000원만 가도 지금 추가 매수해서 2,000원만 가도 이미 추가 매수하면 한 1,800원만 가도 수익 다 날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매수한 가격대가 1,600원대, 뭐 1,700원대 용인 분들이 많을 테니까 수익이 났다가 다시 떨어진 거니까 자 그래서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추면 빠져나오기도 쉽고 그래서 트럼프 관련주인 마리아나 관련주 오늘 오성 첨단 소재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성 첨단 소재 저희 1,409원 선에 한번 매수가 짚어주셨고요. 이어서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까지 지금 바로 만나보고 오시죠.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 다 같이 만나보고 왔고요. 저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종목 고민 받고 있습니다. 상담 창구는 활짝 열려 있는데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문자를 통해서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가장 첫 번째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해야겠죠. 블루엠텍 들어와 있네요. 또 굉장히 오랜만에 좀 보는 종목입니다. 이 대표적인 위고비 관련주. 실적이 정말 궁금한데요. 아직까지도 좀 실적이 안 올라와 있습니다. 19,200원 또 10%의 비중 말씀 주셨는데요. 다행히도 오늘 다시 한번 반등주는 블루엠텍 1.35%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15,04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이 차트가 깨지는 듯 하다가 오늘 다시 한번 반등 주게 되면서 이 깨지는 흐름을 간신히 막았는데요. 반등 폭이 다소 좀 아쉽습니다. 전문가님, 이대로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 갈 수 있을까요? 자, 블루엠텍도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되어 있는데 한때는 그래서 잘 움직였다가 지금은 엄청 많이 지금 빠져가지고 시장도 그런 것도 있지만 시장이 빠졌으니까 종목들이 떨어지니까 위고비 관련주들도 다 올라가질 않고 이렇게 떨어진 애들도 있습니다.
근데 장이 올라가게 되면 얘도 올라올 건데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19,200원이면 이거 2만 원까지는 반등 나올 수 있어요. 한 37% 정도 반등.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에서는 37% 올라간다고 야, 이 정도면은 엔비디아 필요 없겠는데 생각하겠지만 많이 빠졌잖아요, 고점에서. 고점에서 한 50% 정도 넘게 빠지면요. 원상복귀 하는데 100%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만 원짜리가 5천 원 내려갔으면 5천 원에서 만 원까지 가는 데는 100%의 상승률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100%가 올라가야 본전이 되는 겁니다. 미국 주식들은 열심히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올라가는 게 아니고 걔네들은 엔비디아를 일단 마이너스 50%뺀 다음에 37% 올라간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나라 주식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37%가 이게 큰 게 아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가 만약에 7% 올라갔다. 그건 큰 거예요. 우리나라 주식이 37% 올라갔다. 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론만 얘기하면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건가 하겠지만 떨어졌잖아요. 우리나라 주식은 엄청 떨어졌기 때문에 37% 올라간다고 그게 많이 올라간 게 아닙니다. 지금 미국 시장하고 똑같이 따라가려면 한 300%는 따라 올라가야 돼요. 모든 종목들이. 그 정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2만 원까지는 반등이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그런 의미로 보면은 참 우리나라 시장 종목들이 많이 빠졌으니까 매매나 수익률이 이거 목표치가 크니까 그럼 너무 좋잖아요. 근데 매수세가 안 들어옵니다. 많이 빠져도 안 들어와요. 이유는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한국 시장이 지금 이러쿵 저러쿵 아주 시끄러운 일들만 많이 얘기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거죠. 반등을 주지 않을 것 같고 더 떨어질 것 같고 또 이상한 얘기 나오면 또 떨어지겠지. 뭐 일례로라도 미국 시장이 조정 조금만 받으면은 우리나라 종목들 매수세 들어오겠어요? 미국 시장 흔들린다 그러면은 또 우리나라 시장 또 떨어지겠지 하고 또 다들 겁내겠죠. 그러니까 지금 많이 1년 동안 하도 당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정도 떨어졌으면 이거 2만 원 껌이죠, 껌. 그냥 가야 돼 원래는 2만 원, 이게 30% 올라가는 건 그냥 가야 되는데 왜 안 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정상적으로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따지게 되면 우리나라 모든 종목들이 다 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코스피가 5% 급등 나와야 되고 코스닥도 5% 급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왜 안 나오느냐? 다들 미국 주식 사겠다고 다 떠나고 있는데 돈들이 안 들어오니까 안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증환펀드든 기금이든 뭐 없는 돈을 어떻게든 뭐 꼬오든 그렇게 해갖고 엄청난 큰 자금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좀 끌어올려야 되는데 아직 장대 양봉이 없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아직 그 돈들이 안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망세인 정도라서 그래서 얘도 어쩔 수 없이 안 가는 것뿐인데 정상적으로는 하여튼 돈들이 들어와서 코스피 코스닥이 급반등이 시작이 되면 2만 원까지는 단번에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버티세요. 뭐 어디선가 갑자기 돈들이 들어오겠죠. 뭐 그런 희망을 가지고 뭐 누구 돈으로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워런 버핏이 돈을 갖고 들어오든 아니면 만수르가 돈을 갖고 들어오든 아니면 뭐 저번에 스와프 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갖고 꼬아갖고 갖고 오든 하여튼간 큰 돈이 우리나라 시장에 좀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은 있는데 안 들어오니까 방법은 없고 하여튼 그런 얘기가 나오면 추가 매수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코스피가 5% 3% 올라가면 그러면 그때는 추가 매수도 가능한데 지금은 기다려야 돼요. 왜냐면 이 하락세는 멈춥니다. 공포가 계속되면서 땅으로 계속 꺼져 내려갈 정도로 계속 떨어지는 경우는 지구상에 없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었으니까. 심지어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나라 망한다고 그러는데 주가는 맨날 올라가요. 작년에도 많이 올라가고 대단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서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보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 지어보고요. 저희는 이어서 잠시 후 새로운 코너죠. 미국 주식의 정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는 미국 주식이다. 이 투자의 한계가 사라지는 이곳. 여러분은 지금 미국 주식의 정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간밤 아마존이 2%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그간 빅테크들이 잠시 움츠러들고 있는 시장 속에서 갑자기 무슨 일일까 하시는 분들 있으셨을 텐데요. 다름 아니라 이 12월에 이 젠슨 홍과 경쟁하기 위해서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들었죠. 제가 오늘도 기사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기사 제목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습니다. Amazon set to introduce new AI chips in December to rival Jensen Huang's AI stalwarts.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마존이 12월에 이 젠슨 황의 AI 강자와 경쟁하기 위해서 새로운 AI 칩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 AI 칩의 이름이 뭐냐면요. 바로 트레인리움2입니다. 제가 오프닝 때에도 잠깐 언급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 트레인리움2는요. 엔스로픽 그리고 도이치텔레콤과 같은 회사에서 이미 테스트가 진행 중에 있고요. 2015년 아마존이 인수했던 칩 제조업체 안나푸르나랩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안나푸르나랩스가 현재 이를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마존이 엔비디아의 주요 고객인 만큼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또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런 앞으로의 진출력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다분하게 해석이 되는데요. 전문가님 또 제가 하나의 기사를 추가로 봤었는데 이 앞으로의 트레인리움2에 대한 어떤 이런 집적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대학들이나 연구실에다가 트레인리움2를 무상으로 제공을 하는 그런 어떤 그런 무상 제공을 하는 이벤트 같은 것들도 지금 현재 아마존이 선풍적으로 좀 주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좀 엔비디아에게서 독립적인 회사가 되겠다라는 그런 신호탄으로 좀 해석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자, 일전에도 여러분들한테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여러분들 과거에서는 뭐 부품 같은 거 사고 저도 아마존에서 옛날에 자동차 부품도 사고 그랬거든요. 컴퓨터 부품도 사고. 그러니까 알리처럼 그렇게 해서 쇼핑몰처럼 이게 많이 기억이 많이 남을 겁니다. 뭐 여러분들 아마 뭐 미국의 뭐 아마존 이용을 해서 블랙 프라이데이 때 뭐 옷도 사고. 근데 제가 그랬죠. 얘네들은 그걸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많이 벌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인공지능 사업도 한다. 반도체 회사 한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처음 듣는 사람들은 언제 그런 얘기했지만 했어요. 여기서 이미 얘기를 했고요. 제가 이제는 미국 주식이다라는 코너를 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전 세계 여러분 미국 시장이 나스닥의 시가총액이 3경 3천조 정도 됩니다. 3경 그러니까 전 세계 가장 큰 시장이 어디냐? 미국이에요, 미국. 일본도 지금 8천조 정도 되고요. 인도 6천조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2천조 안팎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코스피만. 코스닥 합쳐도 2,400조고요. 상대적으로 싸긴 싼데 뭐 싸면 싼 이유가 있겠죠. 우리나라는 뭐 공매도서부터 뭐 불합리한 것도 있는데 미국은 올빼미 공시, 장 끝난 다음에 유상증자를 한다든지 그러면 큰일 나요. 그렇게 했다가는 대표이사가 잘리거나 이미 이 얘기도 많이 했죠. 그래서 미국은 이제 그런 이슈들이 잘 먹힙니다. 실적이 좋으면 잘 올라가고 그다음에 주주들한테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기업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아마존에 대한 기업도 간간히 여기서 소개시켜드렸는데 얘네들은 그런 이제 쇼핑, 유통 뭐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고 반도체 사업도 한단 말이에요. 자체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AI 칩, 사실 저기 기사가 처음 나온 건 아니고 이전부터 좀 있었던 기사거든요. 인공지능 이쪽에다 투자하고 반도체 한다고. 그런 인력들은 이미 다 샀죠. 인력들 돈 주고 연봉 주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엔비디아에서도 많이 건너가고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아마존은 그걸로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런 사업을 하는데 엔비디아를 넘어서거나 뭐 AMD를 넘어서거나 아직 뭐 그 정도 수준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주가를 보면 장난 아닙니다. 잠깐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왜 미국 주식이 좋으냐? 자,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을 아마존을 여기 했다면 이게 지금 일봉이고요. 주봉이고요. 제가 2023년도 바닥에 있을 때 메타, 아마존 이런 종목들을 관심 있게 봤어요. 왜냐? 제가 그때 당시 2022년도에 하락장이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천명을 했죠. 우리나라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도 여기서 이제 하락장 시작입니다. 천명을 했어요. 그때는 미국 시장을 보고 우리나라 시장 보면 두 가지를 보면 점이 보이죠. 하락이라는 게 딱 보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하락장이 이제 시작이다라고 1월 17일인가 하여튼간 설날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하락장 시작이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래서 미국도 박살이 났어요. 얼마나 박살이 났냐면 얘도 보니까
그러니까 미국 주식도 빠지면 50% 빠지고 그래요. 미국 주식 천하무적으로 알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락장 걸리면요, 미국 주식도 얄짤없어요. 우리나라 시장보다 더 많이 빠집니다. 얘 같은 경우는 얘는 56%밖에 안 빠졌네요. 근데 미국에서도 70% 빠진 종목들도 있고 그래요. 대형주인데 큰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시간에서는 여러분들한테 매그니티센트 7, 뭐 아마존, 테슬라 뭐 이런 종목들 위주로 얘기를 해드리기는 하는데 다른 종목들도 차트가 좋은 게 있으면 얘기를 할 겁니다. 어쨌든 많이 빠졌었고 이때 당시 메타도 그랬고 얘도 그랬고 그리고 나서 2023년도 저는 시장 바닥을 언제 봤었냐면은 2022년도 10월 달에 얘는 좀 바닥을 좀 늦게 친 겁니다. 제가 재작년 2022년도 10월 달에 시장은 바닥을 쳤다. 우리나라 시장도 바닥을 쳤다라고 처음 선언한 게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작년에서는 청개구리 상승장이라고 그래갖고 우리나라 시장은 올라다 내려다 올라다 내려다 결국은 재미없었지만 미국 시장은 2023년도 상승장 왔죠. 그리고 2024년도 또 상승장이 왔죠. 그리고 2023년도 12월 달에 다우존스가 역사적인 또 고가를 또 돌파를 해줬고 하여튼 그래서 미국 시장은 그렇게 강하게 움직이면서 지금 여기까지 떠 있는데 이게 지금 주봉입니다. 주봉이고 일봉으로 봐도 여전히 강하죠. 미국 시장은 얘만 봐도 지금 강하다라는 게 뭐 요거 고점을 돌파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강할 때가 있었어요. 자, 차트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우리나라 주식에 지금 적응이 돼 있는 사람들은 일단 이걸 보면 무섭습니다. 왜? 또 빠질까 봐. 그럼 우리나라 주식이고요. 원래 우리나라 주식도 강할 때에는 그리고 차트는 이렇게 역사적인 신고점을 돌파하면 차트는 나 강하지라는 그런 표를 약간 막 구호를 외치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건 쉽게 안 꺾여요. 계속 상승을 한단 말이에요. 계속 상승을. 그래서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사야 되느냐? 이거를 살 수는 없어요, 지금. 이거는 쫓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또 상승장에서는 그게 잘 먹혀요. 추격 매수, 돌파 매수. 이게 잘 먹힙니다. 돌파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기법적인 그건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이제 여러분들이 쪄들어 있기 때문에 이걸 쫓아가라 그러면은 막 혼돈이 옵니다. 우리나라 시장 그랬다가는 큰일 나는데 미국 주식을 쫓아가면 어떻게 될까? 조금만 떨어지게 되면 또 경기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이거 미국 주식 안 해봐서 그런데 우리나라 주식은 그랬으니까 여태까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고통을 줬잖아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눌림목을 줄 때 공략을 해야 돼요. 눌림목을 줄 때. 근데 오늘 이제 아마존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준 이유는 미국 시장에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강하기 때문에. 자, 근데 애플 한번 볼게요. 애플도 강했다가 어제 좀 빠졌습니다. 애플. 그쵸? 좀 빠졌죠? 빠졌는데 그러면 죽어야 되잖아요. 자, 이것도 차트로 보고. 자, 여기가 저점이죠. 또 여기가 저점이죠. 또 여기가 저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은 이게 저점이 깨지고 그러면은 막 삼성전자처럼 박살을 날 거고 그렇지만 미국 주식은 달라요. 어느 정도 떨어지게 되면 알아서 또 올립니다. 아주 단순하게 애플도 하락 N자를 그려봐봐요. 그럼 이쯤 되죠? 그럼 이쯤서부터 요까지 매수하면 먹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이랑 다르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 주식은 그냥 매가리가 없어요. 그냥 어떻게 뭐 살려보려고 그래도 자꾸 얘가 킥킥 쏟아지고 막 이러는 흐름이지만 미국 주식은 조정받았어? 그러면 사면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달라요. 그렇게 지금 시장이 이렇게 양분돼서 갈린 게 저도 참 안타깝지만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조정받고 그러니까 조정을 좀 받으려고 그러는데 조정받으면 제가 어제 공개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사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매매 타점들을 얘기했었는데 또 시간이 되면 오늘은 공개 방송은 없지만 다음에서 이제 테슬라가 원하는 가격대에 내려오게 되면 공개 방송에도 공개를 할 테니까 우리나라 주식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이 테슬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 한번 꼭 공개 방송에 또 참여하시고 오늘은 안 하지만 그래서 테슬라 조정받으면 또 간다는 말씀도 드리고 아마존도 강하니까 나중에 조정받으면 또 차트 분석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독자적인 AI 칩 노선을 구축하고 있는 아마존 소식까지 다 같이 만나봤고요.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올게요.
네, 오늘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미국 시장은 여전히 쉬어가고 있지만 각세권 역에 저희 보합권에 유지하고 있고요. 또 낙폭과대 종목들 여전히 관심 가져보셔야겠습니다. 또 오늘 장의 표적 종목은 오성 첨단 소재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또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